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이준석 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보도들이 터져서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뭐 그 정권이 힘을 잃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폭로, 뭐 녹취,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정설인데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하하하.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는 막 녹취록 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더 이 사안이 좀 휘발성이 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요, 예.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초에 그때는 힘에 눌려가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양이 어느 정도일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휘발성 큰 의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죠. 여기 등장인물 중에는 이준석 의원 이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오늘 조각조각 퍼즐 말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거의 한 2시간짜리 얘기일 것 같은데. 다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책은 그 당시 직책으로 예.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해주세요. 대선 전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예. 입당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처음 만나신 건 언제죠? 그게 아마 제가 당대표 되고 한 2주 뒤였을 겁니다. 2주 뒤. 네. 그때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만나신 거죠? 솔비스의 그 사저에서 만났죠. 그때는 누가 소개한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뭐 했냐면 제가 당대표를 그 취임할 때 당선되자마자 네. 저는 몰랐는데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축하 문자를. 축하 전화를 했다 그랬나? 근데 그날은 뭐 거의 제가 문자를 10통 가까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제가 윤석열 총장이 몰랐어요. 그땐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누군지도.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 쪽에서 그때 굉장히 섭섭해하더라. 아하. 네, 어떻게 축하를 했는데 답이 없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때도 이미 유력한 대선 뭐 주자 그렇죠.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이제 자택에서 봤던 것 같고, 그때는 한 7, 8명 정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걸로 봐요.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그 맥주집 만남? 그렇죠. 그래서 그 건대 입구에서 사실 입당 전 단계에 그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는 게 그건 공개적인 만남이었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 역시 입당 전입니다. 그때 만나자는 연락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는 입당을 하기로 거의 확정 짓는 자리였어요. 중요한 자리였네요. 예, 그때 저희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보면요, 패싱 입당이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게, 아니 입당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패싱해버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창, 그때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그때 명태균 사장이 배석했다는 건 이번에 이제 공개하게 된 거죠. 그 세 번째 만남의 주선자가 명태균 씨였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아니 그 당시에도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주변에 정치인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한데, 명태균 씨가 당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다? 그럼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야? 뭐 매니저 같은 뭐 아주 가까운 뭐 이런 비서였다는 거잖아요. 거야? 저랑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도 봤기 때문에 그 명태균 사장이 못 만날 사람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니면 예. 모르던 사람이 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예. 저희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우선 그때는 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어쨌든 원래 모든 것에 공식적인 라인과 비공식적인 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뭐 장제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네. 의원들 통해 소통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하는 역할로 우선 명태균 사장 신뢰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저희의 관점이었죠. 왜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윤 총장이 대표한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런 거죠. 보통 지금도 국회의원들끼리 예. 예를 밥 먹자고 할 때는요. 뭐 관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밥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글 캘린더 꺼내놓고 약속 잡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선배 의원을 만나면은, 선배님 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네. 그래 시간 한번 맞춰보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비서실에 행정비서관이 서로 맞아요. 이제 일정 조율해가지고 맞는 날짜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많거든요. 예. 뭐 그런 정도 역할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가 중간에 주선을 해서 연락을 해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건 확인을 해주셨고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 이야기 가기 전에 그 세 번째 만남에서 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그 가까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셨어요? 그 자리에 배석한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이제 기억나는 뭐 말을 한 건 없고 네. 다만 이제 호칭은 이제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윤 전 총장은 명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명박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명선생님. 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호칭은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명색률 사장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본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선생님을 호칭하는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꽤 가까운 사이고 꽤 대접해주는 사이 같은 느낌? 예.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 있는 관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요. 하나는 2022년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선이고 또 하나는 2024년 총선입니다. 최소한 2024년에는 당대표셨으니까 그때 22년에 그렇죠. 2022년에 당대표셨으니까 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러니까 김영선이란 인물을 창원 의창의 후보로 공천하는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은 그때 들었거든요. 이분이 수도권에서 계속 당선됐던 분인데 왜 거기 그 좋은 자리?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공천이란 거는요 항상 상대적으로 저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우선 지방선거도 치르면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렀거든요. 지방선거는 그 당시에 뭐 공천을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 공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재명 대표의 계양보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보궐 그리고 여기 의창보궐 이렇게 해서 막 6군데가 7군데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은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가 제일 관심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세 지역구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붙었던 후보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금 현재 창원 의창 의원이신 김종량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히 보시면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그 대중적인 호감도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떨어진 거는 나중에 보궐에 재고 나가지고 수돗물 사태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마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그때 정권 옹호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좀 비판적인 말이 많았던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례 2번 하고 일산 서구에서 2번 한 다음에 2017년 18년쯤부터 창원에 내려가가지고 창원 진해구 선거 출마 그리고 경남 도지사 출마 등을 이미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원 지역에 충분히 연구가 있는 상황일 때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주 뜬금없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수돗물 마신 사람을 왜 공천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 이야기다. 그럼 그때 김건희 여사 픽으로 이 자리에 왔다더라 이런 소문 같은 거 못 들으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전에는 들은 거 없고 그 이후에 2022년 이제 그때 6월에 당선되고 나서 2022년 10월 뭐 12월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당선된 의원이 가깝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기억해 보시면은 국회 부의장 선거를 하는데 김영선 의원이 나와가지고 20몇 표가 받으면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소관계 때문에 표가 실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정도로 그 이후에 친소관계는 상당히 있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총선 때는 뭐 당대표셨지 공관위원장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재보선 때는. 재보선 때는 그렇고 오히려 지방선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 그런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천을 앞두고 나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이제 너무 정도가 심한 그런 어떤 게 있다 싶었을 때
제가 사실 대통령 내외에게 그 당시에 당선인 내외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지방선거공천에서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이 도시의 공천에 대해 가지고 혹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바로 직전에 대선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은 값이면은 다 홍치마라고 예를 들어 경쟁력이 둘 다 우수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선 때 당대표가 모르는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공관위에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전화할 때마다 대통령 내외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강한 의심이 들었던 이상한 그런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확인했던 거거든요. 최소한 이준석 대표한테 느껴지는 이상한 압박? 뭐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방선거는 굉장히 몇천 명을 공천하기 때문에 저도 거의 의심 사례를 아주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총선으로 넘어와 보죠. 명태균 씨가 이번에도 김영선 의원을 그 같은 지역구에 공천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하고 그 제보자 이 씨 사이의 녹취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허세, 뭐 허장성세일 수 있다는 말도 많았는데 어제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기자에 의해서 복원됐습니다. 제가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 JTBC 기자 역시 파일을 받은 건 아니고요. 원본 파일을 뭐 캡처해서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명태균 씨가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픽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당원 가입이 없는 땡땡땡 당선을 주는 겁니다. 김해에서 오선 의원이 당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사님, 저를 겪어보시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여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명태균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9차례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김 여사한테는 저 답장 딱 한 차례가 왔다. 그러니까 9차례 중에 8차례는 답을 못 받았고 한 차례 답이 왔는데 딱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가 보여준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자, 뭐 공개한 유일한 사람. 보신 내용이 저 내용과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뭐 워딩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얘기가 왔을 때 조심스러웠던 거는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다 보여줬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캡처가 전체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제가 본 거는 한두 장에 불과한데 저 내용은 그것보다 길어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보신 내용은 저 내용보단 좀 짧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저 말한 부분은 일치합니까? 저것도 정확하게 제가 본 것과 워딩이 일치하지 않지만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 없다.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까지 막 토시까지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저 취지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워딩이 다르다 느꼈던 게 뭐냐면 저기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이게 그대로 옮겨져 온 게 아닌 것 같은 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사장과 관계에서 약간 반말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보신 거에는 반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6개월 넘어가지고 아주 워딩이 기억나는 거 아닌데 물론 토시까지 뭐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단수는 나 역시 좋친지 모르겠지만 저의 내용을 보시긴 보신 거예요. JTBC 기자도 그걸 뭐 찍어가지고 이거 옮긴 게 아닐 테니까요. 네네. 본인이 뭐 메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옮긴 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왜 저게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얼개를 보면은 명태균 사장이 계속 이제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 네. 그런데 결국은 뭐 그걸 잘 되면 좋지만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당신들 그냥 경선 치러야 된다라고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이제 저는 단언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 앞에 내용이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 내용에 따라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뒷 내용만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게 공개돼가지고 불거져가지고 뭐 형사적인 문제 발생했을 때
나는 그냥 선의의 조언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지금 내용이 그대로인 거죠 지금. 자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본 텔레그램 내용도 저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지금 토씨 뭐 조치인지 반말인지 이게 뭐 경어인지 요거는 지금 경어로 기억하시지만 어쨌든 저 내용은 맞다는 말씀이시고 명태균 씨는 저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앞과 뒤에 뭐가 더 있다면 모르겠다. 근데 저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것을 공천 개입이라고 완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걸 가지고 뭐 저걸 예를 들어 뭐 김영선 전 의원이 폭로한다 한들 저거 뭐 그냥 하루치 그냥 기사거리 저게 뭐겠느냐가 저희의 첫 번째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올라온 거죠. 저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이야기 조금만 더 그러면은 이어가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나 이런 거 있는데 폭로할 테니까 비례를 달라 요청을 했고 거절하고 이준석 의원은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은 거기 2박 3일 더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뭔가를 좀 이게 뭐 딜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서 의아했던 거는 우선 처음에 AB 의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를 걸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뉴스토마토와 어떤 구체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냥 흘려듣고 나머지를 조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거기엔 저희가 한 문장으로 뭔가 제보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버라이어티한 내용을 썩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면책특권 인자에 폭로하겠다고 했다느니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천하람 의원이 2박 3일 동안 거기 있었다고 무슨 실불사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천하람 의원은 제가 서울 올라갈 때 자기 순천집 갔습니다. 같이 뜨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박 3일 동안 거기 먹고 자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음날 또다시 무슨 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저녁쯤에 그 천하람 의원이 그 칠불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죠 거기가 순천이랑. 순천은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뭐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하러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뉴스토마토 쪽에서 그걸 정확히 취재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2박 3일이란 말을 그쪽에 들은 건지. 자 그럼 천하람 의원이 다시 가서 다시 확인한 그건 뭐였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부가적인 내용이 더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내용이 뭐 통화였습니까? 아니면 역시 뭐 캡처였다고 하는데 캡처였어요. 예, 원래 내용이 저는 뭐 지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가십성으로 보도하는 내용 그런 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역시 폭로를 해서 선거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신 거군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거절한 거는 사실 굉장히 내용이 빈약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내용이 안 빈약했으면은 뭐 비례 주려고 했냐 이런 식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비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폭로할 건수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한 거고 물론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말이 먼저 된 건 아니지만은 가서 우선 들어보자까지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뭔가 폭로를 할 일이 있다. 근데 개혁신당과 상의하고 싶다. 처음에 이런 취지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에 내용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랑 얘기한 거 하면서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고 우리랑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국민의힘 측에 얘기하려는 건가? 저쪽하고 딜 치려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을 하죠. 너무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걸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4시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침 10시에 명태균 사장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뭐 언론 기사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요즘 제가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들 많이 찾아봅니다. 제가 많이 찾아보고 그 통화한 것도 다 자동 녹음은 돼. 제가 뭐 벌써 6개월 넘은 거니까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그 틀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되게 네. 많이 찾아봅니다. 찾아보시죠. 예, 아니면 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 녹음 기능을 대부분 켜놓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서 네. 정치인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국감에서 근데 네. 국감에서 이 내용 알려진 이 내용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 즉 통화 내용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 통화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누구와의 목소리냐가 우선 첫째로 그 고민해봐야 될 건데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명태균 씨가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들려주는 걸 제3자가 녹음한 게 있다. 다만 제3자 녹음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공개를 못하고 면책 특권이 있는 의원이 국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또 제가 요즘 보니까 완결성이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은 예. 국감장에서 틀면은 국감장의 의원은 면책되지만은 예. 녹음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의원이 트는 방식으로 틀 수는 있지 않나요?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그 녹취하신 분도 예. 그걸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공익제보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위법성 조각되는지는 법에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고소는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이게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녹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2022년부터 봤을 때도 음. 명태균 사장과 그 대통령 내외는 그런 대화가 있을 정도의 사이는 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 말쯤에 관저에 이제 대통령 내외가 입주하면서부터는 그 전만큼 소통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녹취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2022년도 내용이 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 통화 지금 텔레그램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황당했냐면요. 이거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건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막 민주당 패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걸 뭐 공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내용이 없는데 이걸 공개하면은 두 사인 간의 대화가 아무 건수도 아닌데 제가 공개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을 확정짓기 어렵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본계 일치하고 네. 다만 다른 텔레그램 내용이 나오거나 다른 통화 내용이 나오면 그건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건 제가 모르죠. 예, 그건 알 수 그건 없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예. 이 얘기는 참 그래 나오셨으니까 여쭙고 예. 가야겠네요. 근데 새벽 4시에 나오면서 거기다 왜 매화 심으셨느냐 이것도 좀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왜 4시에 심었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그 명태균 사장이 그걸 그 보러 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처음에 답하냐면요. 네. 그럼 언제 서울 올라오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명태균 사장이 뭐라 답하냐면은 서울 올라갈 일이 없다는 취지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선 의원은 7불사에 칩거할 거다.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뭐 갈 텐데 언제 갈까 해가지고 이제 2월 29일 날 저녁에 간 거거든요. 예. 그 다음날이 3.1절이라 가지고 일정이 뭐 없었어요. 예. 그래서 2월 29일 날 저녁에 가가지고 근데 제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9시쯤 서울에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4시간이거든요. 1시에 도착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2-3시간 떠들고 그 운전해서 내려간 당직자도 쉬어야 되니까 예. 2-3시간 휴식하고 4시에 올라온 겁니다. 예.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저희 카니발 차량 앞에다가 그때는 홍매연지도 몰랐어요. 뭘 갖다 놓고 뭐 온 김에 기념식수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하고 간 건데. 근데 주지스님은 그런 거 부탁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확인해 보면 또 제가 이제 보면 저는 뭐라고 했냐면 부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은 곳이 주지수님 방 바로 앞에 있는 그 1m 지점인데 네. 우리가 주지수님 허락 없이 거기다 아무렇게나 심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주지수님 그때 대화 시작할 때 저랑 차도 마시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막 저희 뭐 심을 때 보면 막 사람들 몇 명 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는 솔직히 그 묘목이 어디서 난지도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또 최근에 알게 되니까 그게 홍매화인 거 알게 됐고 그 지리산에 보면은 그때 매화 축제하고 있어가지고 절에 묘목이 많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처음에 주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길래 이게 주술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뭐 대선 때 있었던 거 왕자를 그렸다든지 아니면 뭐 소를 잡아가지고 무슨 뭐 피를 뿌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화는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유교적인 꽃이에요. 알겠습니다. 4군자의 매단국 중에 1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단국주까지 나와야 되는. 그 유교에다가 조계종절에 가가지고 한 걸 결합하면은 이게 어디가 주술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뭐 그 이야기가 본질은 아닌데 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만 워낙 또 사진이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개혁신당에 기대하는 그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정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나오신 김에 이 이야기까지 네.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따라서 이준석 의원이 기억하는 바들 네. 여러분 쭉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월간 이준석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